그냥 소리가 아예 안 나는데. 눌러자. 어디? 아빠 아직도 충전 안 했어? 그러니까 아 뭐야 왜 맨날? 안 해? 맨날 까먹어 이거. 난 충전. 아빠 머리가 제정신이야? 자, 어른한테 그런 말을 응. 어? 응. 아빠 괜찮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응. 밖에 나가서 어른들이나 선생님이나 무슨 말인지 알아? 어. 자, 합시다. 얘들아, 네. 아. 잘 자거라. 간좀 좋은 꿈 꾸거라. 왠지 이거? 간좀. 근데 왠지 간절히 빌것 같아. 아니야, 이제 저기 손이도 꼭 이거 응. 꼬꼬마가 잠들려면 이 책에서는 그동안 배운 공간 도형 영역의 개념들을 다시 학습합니다. 꼬꼬마 왕자가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과정을 보면서 기본 도형과 생활 속 도형, 입체 도형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꼬꼬마가 물건을 찾기 위해 마을로 나가 모험하는 과정에서는 사물의 위치 관계와 공간 속 위치 관계 개념을 다시 한번 익히게 됩니다. 에이. 이거 똑바로. 덥다. 더워? 어. 좀 이렇게. 아빠는 다시 잘 덮어주려고 그랬지. 더우면 그냥. 꼬꼬마 왕자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머리맡에 3가지 물건이 있어야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3가지는 공과 고깔모자 그리고 색깔을 맞추는 큐브랍니다. 꼬꼬마는 이 3가지 물건이 달빛을 받아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 그림자가 생기는 게 참 좋았거든요. 어느 날 꼬꼬마의 네모 모양 큐브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궁전 식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왕자님은 침실에 불을 켜지 않잖아? 대신 달빛에 비치는 그림자로 3가지 물건을 확인하지. 그렇다면 네모처럼 보이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놓아도 알아채지 못할 거야. 궁전 식구들은 여러 가지 네모난 물건을 가져왔어요.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꼬꼬마의 큐브와 가장 비슷할까요? 그림자로 찾아보아요. 휴지상자, 네모블럭, 도마, 책, 필통. 정답은 네모블럭이에요. 꼬꼬마는 물건이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궁전 식구들은 모두 신이 났지요. 이번 기회에 물건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는 게 어때? 다른 물건을 머리맡에 놓고도 잠을 잘 잤다는 걸 알게 되면 이상한 버릇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궁전 식구들은 여러 가지 동그란 물건을 또 가져왔어요.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꼬꼬마의 공과 가장 비슷할까요? 화장지, 시계, 풍선, 오렌지, 깡통. 정답은 오렌지예요. 이번에는 세모난 물건들이에요.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꼬꼬마의 고깔모자와 가장 비슷할까요? 트라이앵글, 확성기, 세모블럭, 삼각 플라스크, 삼각장. 정답은 확성기예요. 꼬꼬마는 머리맡에 물건이 바뀐 것을 전혀 몰랐답니다. 궁전 식구들은 공과 고깔모자를 다른 곳에 감추고 그 자리에 오렌지와 확성기를 놓았어요. 그리고 감춘 곳을 적은 쪽지를 오렌지와 확성기 아래에 숨겨 놓았지요. 며칠 뒤 꼬꼬마는 물건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모두 외출한 탓에 꼬꼬마 혼자서 물건을 찾으러 나서야 했답니다. 꼬꼬마가 길을 나서자 눈앞에 커다란 마을이 펼쳐졌어요. 첫 번째 쪽지에는 공을 숨긴 장소가 적혀 있었지요. 광장에 있는 나무에서 오른쪽으로 셋째 집이었어요. 광장에 있는 나무에서 왼쪽으로 둘째 집에는 어떤 동물이 있나요? 광장에 있는 나무에서 오른쪽으로 첫째 집에는 어떤 색깔 이불이 널려 있나요?
꼬꼬마가 찾아간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공은 소파 위 바구니 안에 있었어요. 네모난 탁자 아래에는 무엇이 있나요? 흔들 의자 앞에는 무엇이 있나요? 두 번째 쪽지에는 고깔모자를 숨긴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집 앞에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셋째 건물이었지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첫째 가게에서는 무엇을 팔고 있었나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첫째 집에는 창문이 몇 개 있나요? 고깔모자가 숨겨진 곳은 바로 학교였어요. 쪽지에는 2층 왼쪽에서 둘째 교실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3층 가운데 교실 창가에는 몇 명의 아이가 있나요? 꼬꼬마는 드디어 교실로 들어가 고깔모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고깔모자가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꼬꼬마는 잔뜩 화가 나서 터덜터덜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궁전 식구들이 꼬꼬마를 위로했어요. 고깔모자는 종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답니다. 고깔모자 만드는 법을 알게 된 꼬꼬마는 여러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꼬꼬마가 어떤 모양을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뿔 모양,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이 전개도로 만든 모양은 어떤 모양과 비슷할까요? 고깔모자, 휴지상자, 깡통. 한동안 꼬꼬마는 모양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나타났어요. 동그란 공에 고깔모자를 씌우고 네모난 상자 위에 붙였더니 램프랑 비슷한 모양이 되었어. 그러자 궁전 식구 중 하나가 말했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이 램프 안에 다 들어있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램프를 곁에 두고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인데? 꼬꼬마에게는 새로운 버릇이 생겼어요. 잠들기 전 램프 옆에서 그림책을 읽는 것이지요. 매일 램프에 불을 끄지 않고 잠든 꼬꼬마를 대신해서 유모가 번번이 불을 꺼야 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는 꼬꼬마의 귀여운 실수라고 해야겠지요. 네로의 공작소. 이 책에서는 그동안 배운 규칙과 분류 영역의 개념들을 다시 학습합니다. 축제날 양철 로봇 때문에 잃어버린 아기 동물들을 찾는 과정에서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규칙과 규칙 예측하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네로의 공작소에 놀러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류와 복합 분류, 그림 그래프의 개념을 되짚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동물들의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원숭이 네로가 양철 로봇을 가져오는 바람에 아기들은 화들짝 놀랐지요. 이게 뭘까? 아, 차가워. 딱딱해서 기분이 나빠. 으악! 팔이 마구 늘어나. 로봇을 만져본 아기들은 겁이 나서 이리저리 도망가 버렸어요. 엄마 무당벌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기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기는 몸에 전문이가 있답니다. 동물들은 허둥대며 아기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몸에 전문이가 있는 아기들 가운데 무당벌레의 아기를 찾아보세요. 몸에 전문이가 있는 아기들은 아주 많았어요. 엄마 무당벌레는 겨우 아기 무당벌레를 찾았지요. 이번에는 엄마 꿀벌이 나섰어요. 우리 아기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기는 몸에 줄무늬가 있답니다. 몸에 줄무늬가 있는 아기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 가운데 꿀벌의 아기를 찾아보세요. 몸에 줄무늬가 있는 아기들도 여럿이었지요.
하지만 아기 꿀벌도 무사히 찾았어요. 모두들 아기를 찾았지만 엄마 여우만 아기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부엉이가 날아와 말했지요. 아기 여우는 수수께끼 동굴 쪽으로 갔어. 수수께끼 동굴이라고? 어쩌면 좋아. 여우야, 내가 도와줄게. 네로는 미안한 마음에 여우와 함께 아기 여우를 찾기로 했어요. 수수께끼 동굴에 가보니 커다란 바위가 동굴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바위에는 나무로 만든 화살표가 줄지어 붙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글이 쓰여 있었지요. 화살표들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규칙을 알았다면 틀린 화살표를 규칙대로 바꾸세요. 알았다.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맞아. 그럼 맨 끝 화살표만 바꾸면 되겠어. 규칙에 따라 화살표를 바꿨더니 바위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동굴로 들어가 보니 허수아비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허수아비들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규칙을 알았다면 비어있는 곳을 채우시오. 안경을 끼고 안 끼고를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 우와, 알았다. 앉고 서고 까꿍, 앉고 서고 까꿍. 네로와 여우는 규칙에 맞는 자세를 만들었지요. 그러자 아기 여우가 어디선가 폴짝 뛰어나왔어요.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아기를 잃어버릴 뻔했어. 찾았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재미있는 규칙들도 많이 알게 되었잖아. 네로는 미안한 마음에 친구들을 자신의 공작소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네로는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러 서둘러 공작소로 갔지요. 여기는 원숭이 네로의 재활용 공작소예요. 공작소 문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깔려 있었어요. 스펀지, 콩, 풍선, 방석. 초대받은 친구들은 문에 걸려있는 물건들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같은 점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았어요. 동그란 것을 모아놓았나? 아니야, 방석은 동그랗지 않잖아. 그럼 뭘까? 가벼운 것만 모아놓았나 봐. 방석은 좀 무거운걸? 그렇다면, 뭔지 알았다. 그건 바로 만졌을 때 물렁물렁하고 푹신푹신한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걸어놓았지? 아하, 지난번에 딱딱한 양철 로봇을 보고 우리가 놀라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물렁물렁하고 푹신푹신한 물건들만 걸어두었나 봐. 네로는 재활용품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네로는 물건들을 늘어놓고 말했죠. 자, 이제부터 어떤 기준에 따라 물건들을 골라낼 거야. 너희들이라면 어떤 물건들을 골라낼지 생각해봐. 네로가 선택한 물건들은 통조림, 실패, 양초, 화장지, 분유통, 분통이었어요. 네로는 파란색만 골랐어. 파란색이 아닌 것도 있어. 알았다. 위에서 보면 다 동그랗잖아. 맞아요. 네로는 위에서 보면 동그란 물건들만 골라낸 거예요. 하지만 네로는 다시 통조림, 실패, 양초,
분통을 골라내며 말했지요. 내가 다시 고른 것은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이야. 이 자동차의 바퀴로 쓰려면 너무 커서는 안 되거든. 위에서 보면 동그랗고 손바닥보다 작은 물건들은 네로의 새로운 자동차 바퀴가 되었지요. 네로는 친구들을 전시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네로가 만든 물건들이 있었지요. 와, 정말 대단한걸? 전시대마다 하나씩 다른 종류의 물건이 있어. 그것을 찾아내는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 여러분도 다른 종류의 물건을 찾아보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보세요. 책꽂이. 장난감인 것과 아닌 것으로 분류해 보세요. 가방. 여우가 정답을 맞췄어요. 네로는 여우에게 멋진 가방을 선물로 주었어요. 여우는 가방을 받은 기념으로 모두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지요. 모두 모여 어디로 갈지 이야기했어요. 들로 갈까, 바다로 갈까, 숲으로 갈까? 원하는 그림 앞에 줄을 서보자. 바다 그림줄이 가장 길었지요. 친구들은 바다로 가기로 했어요. 네로와 친구들은 바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무엇하고 놀까? 이번에는 원하는 그림 앞에 조개 껍데기를 놓기로 했지요. 모래성 쌓기 그림에 놓인 조개 껍데기가 가장 많았어요.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기로 결정! 네로와 친구들은 신나게 모래성 쌓기를 했어요.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지요. 이번에는 무엇을 타고 돌아갈지 표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정하기로 했어요. 표를 보니 기차 그림에 동그라미가 가장 많았어요. 네로와 친구들은 기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우리 다음에 또 놀러 가자. 그래, 좋아. 왜 앉아? 잠이 잘 안 나. 나도 배가 아파서. 니는 어떡하려고 그래? 눈 감고 올리지. 9시 다 됐어 지금. 근데 몇 시야 보냐? 지금 시계 없어. 아빠 안 가졌어. 아. 눈 감어. 마지막 책이야. 응. 공룡이 좋아. 아파야 돼. 내려. 너네 이거 배만 덮어봐. 뭐나 다리 뻗고 배만 덮어. 배만 덮어. 배만 덮어.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동안 배운 측정 영역의 개념들을 다시 학습합니다. 공룡을 좋아하는 마리를 위해 공룡 코리로 변장한 아기 타조의 이야기에는 다양한 측정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는 코리를 숨기기 위해 크기와 높이 비교, 들이재기, 몸으로 재기를 합니다. 마린의 농장의 일상과 코리의 감정 변화를 통해 하루와 일주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익히게 됩니다. 마린의 집에는 동물농장이 있어요. 개구장이 타조, 시끄러운 오리, 먹보 돼지, 수다쟁이 닭, 고집쟁이 염소, 숨어 사는 생쥐들도 있지요. 그 중에서 마리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이냐고요? 타조도 오리도 닭도 아니랍니다. 그것은 바로 공룡이에요. 하지만 마리의 엄마 아빠는 공룡을 키울 수 없다고 하지요. 마리는 무척 심심했어요. 엄마 아빠는 농장일 때문에 하루 종일 바쁘거든요. 마리네 엄마 아빠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아침에는 닭들이 낳은 알을 모으고 점심때는 동물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요. 저녁에는 늑대가 동물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농장을 지키고요. 농장의 동물들은 마리가 안쓰러웠어요. 마리는 왜 만날 혼자 있을까? 그야 우리보다 공룡을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가 공룡 옷을 입고 마리를 놀라게 하면 어떨까? 와, 그거 재미있겠다. 공룡은 키가 커야 하니까 키가 가장 큰 친구가 공룡 옷을 입기로 하자. 동물들은 키가 큰 순서대로 줄을 섰어요. 엄마 타조는 멀찌감치 서서 키가 가장 큰 동물을 골라내 주었지요. 바로 아기 타조가 공룡 옷을 입게 되었어요. 딩동. 마리가 문을 열어보니 집 앞에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지요. 고리를 부탁해. 마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자를 열었어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공룡이잖아. 네 이름이 코리구나. 좋아, 내가 앞으로 돌봐줄게. 근데 이렇게 작은 공룡도 있었나? 난 아주 커다랗고 꼬리가 긴 공룡이 좋은데. 아무렴 어때? 공룡인걸. 다행히 마리는 아직까지 동물들의 장난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가 보시면 공룡은 안 된다고 하실 거야. 마리는 얼른 코리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코리를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바구니는 너무 작아. 크기가 큰 장난감 상자가 좋겠어. 하지만 장난감 상자는 너무 낮아. 높이가 높은 옷장이 좋겠어. 마리가 저녁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코리는 옷장 안에서 무척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가? 마리는 코리를 위해 풀을 뽑으러 나갔어요. 하지만 옷장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무척 답답했어요. 하지만 공룡 옷을 벗으면 마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꾹 참기로 했지요. 마리는 그릇에 풀을 담아서 코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코리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요. 너무 조금인가? 마리는 그릇에 가득 차도록 풀을 담아서 다시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코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마리는 좀 더 넓적한 그릇에 풀을 담았어요. 그러자 코리는 무척 좋아하며 풀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릇의 모양만 서로 다를 뿐 풀의 양은 똑같았어요. 코리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팔딱팔딱 뛰었지요. 모양이 똑같은 두 개의 그릇에 담아보면 풀의 양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코리는 공룡 옷을 입고 있기가 점점 싫어졌어요. 옷장 안에 얼마 동안 숨어 있었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마리가 표시해 놓은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코리가 공룡 옷을 입은 지 딱 일주일이 되었어요. 마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코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 안에만 있어서 답답해하는 걸까? 마리는 코리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코리에게 옷을 입혀주기로 했어요. 코리의 팔 길이는 5뼘, 노란 스웨터의 소매 길이도 5뼘이에요. 코리의 가슴 둘레는 한아름, 빨간 한복 치마의 둘레도 한아름이에요. 코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야 할까요? 코리의 몸에 맞는 옷을 골라보아요. 이제 간식을 챙겨볼까? 부엌으로 가보니 식탁 위에 포도가 놓여 있었어요. 어떤 포도를 가져갈까? 마리는 포도알이 더 많이 붙어 있는 송이를 골랐어요. 어느 쪽이 더 맞나요?
바구니 2개에 과일을 가득 담아야지. 마리는 부엌에 있던 다른 과일도 바구니에 담았어요. 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야겠어. 마리는 두 바구니를 양손에 들어보았어요. 어느 쪽이 더 무겁나요? 집 밖으로 나온 코리는 농장을 마구 뛰어다녔어요. 다시는 갑갑한 옷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타조도 무척 그리웠고요. 코리가 옷을 벗어던지자 마리가 놀라 소리쳤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이라고.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코리가 공룡 옷까지 벗어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공룡이 아니라 아기 타조였잖아. 마리는 무척 실망했어요. 하지만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마리는 얼른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옷장을 뒤져 기다란 물건들을 찾아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긴 게 필요해. 마리는 어떤 물건을 골랐을까요? 바로 마리가 공룡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꼬리가 아주 긴 공룡 말이에요.